안녕하세요. 오늘은 책 안 읽는 당신에게 코너입니다. 뭐 책을 많이 읽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책을 많이 읽지 않은 사람들이 있는데요. 사실 책은 실제로 읽는 게 중요하지 뭐 남의 책을 본 얘기를 듣거나 뭐 이런 건 별로 중요한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책을 갖다가 읽은 뭐 요약을 갖다가 동영상을 만든듯이 그러는 거는 굉장히 개인적으로도 별로 좋은 일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런데 워낙 좋은 책들이 많은데 이걸 갖다가 이 좋은 책의 내용을 공유하고 싶은 게 많거든요. 근데 그런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런 책이 있어서였습니다. 그래서 이 코너를 마련하게 됐고요. 얼마나 많은 그런 동영상이 올릴지는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오늘 소개할 책은요, 총균세라는 책입니다. 이 책은 워낙 유명한 책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것 같이 서울대 대출도서 1위, 이것 때문에 더 많이 팔렸다고 합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거는 이 책을 끝까지 본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다는 얘기가 있어요. 이 책을 지은 사람은 제러드 다이아몬드 교수인데요. UCLA 교수입니다. 이 원제는요, Guns, Germs and Steel. 제목 그대로 총과 이런 세균과 그 다음에 이 쇠, 이런 것들이 어떻게 인류 역사 문명을 갖다가 바꿨는지 그런 거에 대한 얘기가 들어있어요. 근데 이제 오늘 제가 이 책의 내용을 소개하는 게 아니고요. 이 책의 가장 뒷부분 증보판에 논문이 요약이 하나 있습니다. 근데 그 논문이 되게 재밌어요. 그래서 제목은 일본인은 어디에서 왔는가입니다. 사실 일본인은 어디에서 왔는지가 굉장히 중요한 이유가 여러 가지 이제 학설이 이제 소개되겠지만요. 일본 사람들은 자기들이 하늘에서 뚝 떨어진 사람들이기도 생각도 하고요. 또 자기들은 동아시아나 동양 사람들이 아니고 그냥 일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걸 일본 사람을 많이 만나봐 알겠지만, 그래서 저희 일본 사람을 저희 이제 자주 만날 수 있는 이 글로벌 이 시대에 일본 사람들과 한국 사람이 유사한데 그것을 갖다가 얼마나 다른지에 대해서 일본 사람도 잘 몰라요. 한국 사람도 잘 모릅니다. 근데 제 3자인 제러드 다이아몬드 교수가 그거에 대한 설명을 좀 잘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논문을 한번 요약해 봤습니다. 보통 주제는 이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알고 있는 거는 동아시아 본토에서, 동아시아 본토 한반도를 말하는 거죠. 최근에 이주해 왔고 열도의 일본 열도를 말하는 겁니다. 일본 열도의 원주민인 아이누족을 대체했다는 사실을 추론해 볼 수 있다. 이게 다이아몬드 교수의 이제 시작입니다. 여기에 네 가지 이론이 있습니다. 일본이 가장 지지하는 첫째 이론은요, BC 2만 년 전 빙하기에 일본으로 유입된 사람들이 진화했다. 그 현대 일본이 됐다는 얘기인데요. 이 얘기는 뭐냐면 빙하기가 이렇게 얼음으로 이렇게 대륙과 일본이 연결되어 있었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이것은 일본 사람들이 봤을 땐 자기들은 아주 독자적이고 우리는 아시안이 아니라 그런 거에 딱 맞는 이론이죠. 예.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이론은요, 중앙아시아에서 유목을 하던 기마민족이 AD 4세기경 한국을 거쳐 일본을 정복했을 것이라는 이론입니다. 이것은 한국 사람 입장에서 봤을 땐 받아들이기 어려운 얘기인데, 왜냐하면 이러면 일본 사람들과 한국 사람은 아무 관계가 없는 거예요. 자, 세 번째 이론은요, 서구의 많은 고고학자와 한국인이 선호하는 세 번째 이론인데 일본에서는 보편적으로 수용되지 않습니다. 그 첫 번째 이론하고 관계돼서요. 일본인이 BC 400년을 전후해 한국에서 변홍사와 함께 이주한 후손자들의 후손이라는 그런 설입니다. 네 번째는 이 앞에 걸 다 합친 그런 이론이에요. 근데 일본 사람이 의외로 분리할 때는 이 이론을 갖다가 써먹겠죠. 예. 네, 이런 그 네 가지 이론에요. 일본인들의 고민이 있습니다. 뭐냐면 일본인들은 일본어와 일본의 문화가 너무도 독특해 세계의 어떤 나라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복잡한 발전 과정을 밟아왔다고 자부합니다. 일본어가 다른 언어와 관련이 있다고 인정하는 것은 곧 문화적 정체성의 함락이라고 여기는 거죠. 한일 간의 논란은 이런 겁니다. 근데 일본 고고학계가 냉철한 논쟁을 하기 어려운 이유는 과거에 대한 해석이 일본인의 현재 행동에 영향을 끼치기 때문입니다. 이 얘기는 바로 그 20세기 초에 있었던 한일 합방하고 관계가 있죠.
한일 간에 AD 300년에서 700년에 사람들이 왕래하고 물자를 교육했다는 고고학 증거가 매우 풍부합니다. 네, 일본에서는 이를 일본이 한국을 점령한 증거라고 하고 있고, 그게 임나 일본 부설이죠. 한국에서는 한국이 일본을 점령했고 일본 왕실은 세운 이는 한국인이라고 맞서고 있는 거죠. 근데 재밌는 거는 일본 왕실이 백제의 후손이라고 얘기를 했죠. 예. 그리고 이제 또 많이 얘기가 되는 게 일본어와 한국어의 유사성입니다. 일반 문법 체계와 기본 어휘를 약 15% 정도 공유하는데 그친다는 얘기죠. 거리에 비해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그런 그 공유하고 있다는 게 적은 거예요. 물론 일본어를 배우는 한국 사람들은 이렇게 한국말하고 비슷해 이렇게 생각하지만 실제 학자들이 봤을 때는 굉장히 적다는 거죠. 이렇게 공유 어휘가 15%인 것은 두 언어가 5천년도 전에 서로 분리되기 시작했던 점을 시사한다는 거죠. 이거는 그 논문에 나오면 영국과 불란서 게르만 민족하고의 관계의 경우에는 불과 200~300년 밖에 안 됐기 때문에 굉장히 유사한데 일본어, 한국어는 굉장히 멀다는 얘기입니다. 이제 여기서 또 우리가 또 논의를 봐야 될 게 조몬과 야요이 토기가 있는데요. 일본을 좀 공부한 사람들은 쉽겠는데 일본을 잘 모르는 분들은 좀 이게 좀 충격이긴 할 거예요. 일본 열도에서 12,000년, 1200년 전이고 12,000년 전입니다. 규슈에서 토기를 발명했으며 그 결과 조몬인들이 급격히 늘어나게 된 것이 일본사의 결정적인 변화 중 하나라는 거죠. 그리고 BC 400년경 한반도 남부로부터 도래한 생활 양식을 야요이라고 하고 야요이 토기는 동시대의 한국산 토기와 유효합니다. 그러니까 야요이 토기와 한국의 빗살무늬 토기는 같은 토기인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일본의 그 두 토기가 같은 사람들이 만들었냐가 이제 논란이 되는 겁니다. 일본의 조상에 대한 세 가지 학설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요. 첫째, 조몬이죠. 조몬. 수렵 체지민의 자체가 점차 현대 일본으로 진화했다는 의견입니다. 그러니까 일본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학설이 되겠죠. 독자적인 토끼를 가졌고 그게 우리의 독특한 일본이 됐다. 한국인의 유전자가 일본의 유전자로 전해졌다는 이론을 수용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현대 일본인들한테 설득력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두 번째 학설, 둘째, 야요이 시대의 변화가 어마어마한 숫자의 한국인이 한국의 기술과 문화, 유전자를 갖고 이주한 결과라는 겁니다. 일본인들이 이 학설 되게 싫어하겠죠. 왜? 한국 사람하고 같이 뭘 하기 싫어하니까요. 셋째, 그러니까 이 학설은요, 결국 현대 일본인은 지난 2000년간 그들이 고유한 문화를 수정 발전시켜온 한국인 이민자의 자손. 그러니까 결국은 이게 싫으겠죠. 그 다음에 셋째, 한국에서부터 이주가 이루어졌다는 증거는 인정합니다. 엄청난 규모가 아니라 아주 적게 소수가 이주해 벼농사의 생산성 덕분에 급격히 인구가 늘어 오늘에 이뤘다는 겁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요. 조몬 토기 같은 경우에는 생산성이 높지 않아가지고 인구가 급격히 늘어나지 않았는데 야요이 토기 같은 경우에는 그 당시에 들어왔던 벼농사 기술이 생산성이 높아가지고 인구가 급격하게 늘어나서 됐다는 그런 얘기죠. 이게 다만 대규모 이주 없이도 한국인이 현대 일본인의 조상이 되는 거기 때문에 두 번째 거하고 세 번째가 별 차가 없어요. 유전적 증거를 한번 따져보죠. 조몬인과 야요이인, 현대 일본인과 아이누인을 비교를 해보면요. 조몬인의 두개골과 현대 일본인과는 다르대요. 그리고 현대 아이누인과 가장 유사하다. 조몬인은 백인이라고 그럽니다. 백인. 아이누인은 백인이요. 야요이는 두개골 현대 일본인과 가장 닮았다. 그 얘기는 뭐냐면 야요이인과 현대 일본인은 같은 거고 아이누인과 조몬인은 같은 거라. 그러니까 아이누이는 최근까지, 그러니까 한 200~300년 전까지도 이쪽 일본 그 동북 쪽에 살았어요. 근데 모두 지금은 이제 소멸된 상태죠. 언어적 분석, 이게 가장 중요한 건데요. 한국의 초기 삼국은 서로 다른 언어를 사용했다. 이게 다이아몬드 박사의 주장이에요. 이거는 단순한 주장이 아니고 많은 논문을 통해서 나온 주장입니다. 이건 신라에 복속된 고구려와 백제의 언어는 후세에 거의 알려지지 않았지만 삼국하면서 고구려와 백제의 말을 쓰지 않았던 거예요. 일부 전해지는 고구려의 단어들을 보면 현대 한국어보다 오히려 옛 일본어의 그것과 더욱 유사하다. 그러니까 말은 전해지지 않지만 고구려의 단어들이 현대 한국어하고 일본어에 들어있는데 그런데 현대 한국어보다는 일본 옛 일본어, 그러니까 일본 문헌들 보면 일본
이두식으로 해가지고 현재 일본어로는 해석이 안 되는 그런 단어들이 많은데 그게 다 고구려 단어였고 그거와 현대 한국어에 이제 연결이 되는 그런 단어들이 많이 있습니다. 삼국이 통일되기 전인 BC 400년경 한반도의 언어는 보다 다양한 형태였을 거고 당시 일본에 전해전 현대 일본의 기원이 됐던 한반도의 언어는 현대 한국어의 기본이 된 신라와 크게 달랐다. 그 얘기 뭐냐면 400년에 BC 400년에 한반도에 살던 사람의 일본으로 넘어갔는데 그 사람들이 문화와 함께요. 그 언어가 현대 일본어가 됐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좀 어버버 했는데요. 그런 뜻입니다. 결론. 한인이 일본인의 조상이라는 제일 증거는 일본인이 한국인과 외모가 너무 비슷하고 유전자가 같다는 데 있다. 그러면은 일본인이 한국인의 조상이 될 수도 있겠지만 이거는 그냥 하나의 증거입니다. 제2증거는 언어학적 관점에서 같은 우랄 알타이어족의 독특한 한일 두 언어의 공통점과 특징에 비추어 일본어는 집단 이민을 한인들이 쓰던 당시 고구려 말이 변화한 것이다. 진보한 것이라는 얘기죠. 제3증거는 일본의 고대 조각상, 일본에도 뭐 고대 조각상 같은 게 많이 있을 거 아니에요? 거기 나온 얼굴들이 수염이 덥수룩한 아이누족이 아니라 동아시아인, 즉 지금의 한인들을 묘사한 것이다. 이게 증거가 되겠죠. 참고로 이 저자 다이아몬드 박사는요, UCLA 교수고요, 인류의 진화와 그 장래 예측을 연구한 사람이고, 베스트셀러가 있죠. 제3의 침팬지라는 걸 책을 저술했고요. 지금 보이는 청균새를 저술해서 필리처상을 수상했습니다. 첫 시간이라서 어떠셨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제가 좀 준비가 부족했다는 생각을 좀 합니다만 그래도 만약에 일본 사람과 한국 사람, 미국 사람이 셋이 만났을 때 미국 사람이 물어볼 수 있을 거 아니에요. 너희 한국과 일본은 생긴 것도 똑같고 말도 비슷한 것 같은데 뭐가 다른 거야? 저희는 이제 그거에 대한 답을 저희 답이 아니고요. 다이아몬드 박사 UCLA 교수의 답을 논문을 연구한 그 답을 갖다가 대신 설명할 수 있을 거예요. 그거 어디서? Guns, Germs and Steel이라는 책에 나온다고 얘기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